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추천이나 즐겨찾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유튜브로 보시게 되는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첫 경기 필라델피아 대 댈러스 경기인데, 자, 지금 댈러스는 이제 AD를 영입을 했어요. 돈치치를 보내고. 근데 당장에 AD가 뛸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아마 다음 경기부터 뛸 거라고 하는데, 그래도 맥스 크리스티 정도는 나올 수도 있어요. 아마 근데 나오다고 하더라도 좀 이제 선발로 쓰기는 어렵고, 왜냐면 지금 당장에 합은 좀 안 맞기 때문에. 그리고 크리스티보다도 뭐 퀸튼 그람시도 나름대로 그 자리에서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당장에 막 선발급으로 쓰기는 어려워. 그래도 댈러스가 오늘 AD가 없다는 거 이건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필라델피아는 이제 엔비드가 퀘셔너블이거든요. 내일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엔비드가 시즌 초반에 되게 부상도 많고 이럴 때는 안 좋았었는데 12월달 넘어서는 상태가 좋아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부상이 많았기 때문에 제대로 못 나왔었는데, 필라델피아가 한참 안 좋다가 요즘 들어서는 맥시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이게 들어보니까 필라델피아가 지난번에 덴버한테 이제 원정 가가지고 109대 144로 그냥 개발렸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까지 한 막 6, 7연패 하고 있었었어. 그 팀 내부적으로 막 라쿠룸에서 고성이 오갔다. 근데 내용상으로는 폴 조지가 팟캐스트에서 이거는 건설적인 피드백이었다. 그런 얘기들 한 뒤로는 4연승 달리고 되게 잘했었죠. 클리블랜드 잡고 레이커스 잡고 시카고 잡고 세크 잡고 이제 덴버 만나가지고 되게 아쉽게 패배하고, 보스턴 상대로도 되게 잘하다가 4쿼터 때 3점 폭격당했고 역전당했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필라델피아는 지금 좋은 흐름에 있다. 그거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엔비드까지 돌아온다. 이러면은 아무래도 그 돈치치가 나간 건 사실 댈러스는 요즘에 안 뛰었으니까 돈치치가 별로 상관은 없는데, 앤서니 데이비스를 영입했는데 일단은 못 뛰잖아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 지금 파웰, 라이블리, 앤서니 데이비스 이렇게 3명의 센터 자원들이 빠지면은 게포드 백업으로는 그 지난번에 경기 뛰네 보니까 저도 잘 모르는 놈인데 그냥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댈러스가 인사이드가 약간 약할 수는 있다. 특히 요즘에 필라델피아는 맥시도 맥시지만은 고든이나 야부셀레가 되게 잘해요. 이건 분위기상으로 일단 필라델피아가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이제 또 엔비드가 돌아오면 엔비드한테도 일정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과연 엔비드의 상태가 어떨 거냐. 12월 달에 엔비드를 기억을 한다면 진짜 좋아. 필라델피아가 상승세를 더 탈 것 같아. 과연 이게 엔비드의 상태가 어떨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물론 이제 뭐 계속해서 부상 회복 작업 같은 것도 하고 나오는 거겠지만은, 무튼간에 저는 이 경기는 뭐 댈러스가 저번에 직전 클브전은 어빙이나 워싱턴 게포드까지 다 빠져가지고 그냥 거의 뭐 G리그급 라인업이고 1쿼터부터 뭐 30점 차 나고 가장 많게는 뭐 40점 이상도 막 나고 했잖아요. 그런 경기를 했다 보니까 댈러스가 오늘은 좀 다르긴 할 텐데 여전히 지금 뭐 결장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제 앞으로 댈러스는 이런 거 하나 볼게요. 앞으로 이제 댈러스가 돈치치가 없는 그런 것들을 볼 텐데, 요즘에 그냥 돈치치는 계속 없으니까 별로 상관은 없는데, 이 돈치치가 없는 댈러스 올 시즌 기준으로는 이제 경기당 이제 돈치치가 뛴 경기와 안 뛴 경기 위아래로 구분을 한 거고, 왼쪽이 득점, 오른쪽이 실점인데, 종합적으로는 돈치치가 빠지니까 득점이 5.6점 감소, 실점은 3.4점이 많아졌다. 그래서 한 9점가량 이제 손실이 있는 셈이고요. 언더로 한 3점가량 갔다고 합니다. 이게 댈러스에서 돈치치가 없는 경우 그거를 이렇게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는 AD가 뛴다면은 좀 나아지는 부분이 있겠죠. 무튼간에 따지고 보면 댈러스는 기존 전력에서 원래도 돈치치는 없었지만은 데려온 AD도 없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필라델피아 쪽으로 기우는 감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직전 경기 때 보스턴한테 좀 3점 폭격 맞고 패배를 했었어도 그래도 좋은 이런 구간들에 있다고는 보여요. 이게 필라델피아가 지금 저는 그냥 여전히 언더팀이라고 보기는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막 상대가 덴버, 세크 이런 애들 만나가지고 이런 야투 시도가 서로 주고받는 게 많아지면서 오바 게임도 많고 필라델피아가 3점도 잘 터지고 그래갖고 은근히 오바 게임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필라델피아 시즌 내내 얘네들은 야투 시도도 적은 편이고 신중한 공격을 하고요. 대신에 뭐 자유투 빙뜯기는 많이 하지만은 상대팀도 최대한 못 던지게 이렇게 야투 억제가 리그에서 2등 정도로 좋은 팀이거든요. 그냥 이런 것도 생각하면 그냥 언더가 가까워 보이기는 해. 댈러스도 상대에 따라서 언더가 오락가락 하는데 필라델피아랑 붙으면은 저는 언더가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론토 대 뉴욕 경기인데, 자, 일단 토론토는 요즘에 되게 언더팀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상하게 그런 느낌이 좀 오락가락합니다. 클리퍼스랑도 일단은 오바가 났었고요. 그리고 뭐 시카고나 워싱턴 이런 사실 오바팀 만나갖고 언더게임 많이 하면서 그랬었는데, 막 애틀랜타라든지 그리고 뭐 미러키 이런 빠른 농구를 하는 팀들, 그런 애들 만나면 또 오바가 나거든요. 원래 뉴욕의 색깔 하면 사실 얘네가 언더팀이어야 되는데, 최근에 뉴욕이 한 6, 7경기 동안 그 평균적인 야투 시도가 거의 막 97회씩 찍히거든요. 리그 1등이야. 멤피스나 오클보다도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뉴욕이 최근에는 오바팀의 기세가 있다는 걸 봐야 되거든요. 휴턴이랑 오바 게임 하고
막 그랬었는데 토론토가 언더팀이어서 약간 헷갈려. 근데 저는 이거는 일단 맞대결 상으로는 뉴욕이 토론토를 7대 0으로 계속해서 패왔었고요. 올 시즌에도 한번 붙은 적이 있었는데 자 이때는 98대 112 뉴욕이 무난하게 승리를 했던 경기입니다. 1월 9일자인데 이때는 토론토가 지금처럼 막 언더 색깔이 있다거나 조금 잘해왔다거나 그런 구간은 아니에요. 별로 딱히 잘하지는 못할 때인데 자 이날 보면은 뭐 토론토는 뭐 전반적으로 반즈라든지 뭐 바렛 그리고 뭐 퀴클리 복귀해가지고 전부 다 나쁘지 않게 했습니다. 그레이딩만 조금 모자랐는데 전반적으로 토론토는 좀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거든요. 야투 시도가 77회인점 많이 못한 거 이런 거는 보이죠. 반면에 뉴욕 닉스는 이날 야투 시도가 88회로 토론토보다 훨씬 많은 공격을 했습니다. 많은 오펜시브 리바운드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보면은 뭐 전반적으로 다 잘했는데 미칼 브리지스가 되게 못한 날이거든요. 야투 18개 중에 4개 넣고 별로 못했는데 그러니까 뉴욕이 엄청 그냥 꾸준하게 잘 쳤다고 보기는 어려워. 엄밀히 말하면 브런슨도 좀 못한 날이고요. 이러다 보니 뉴욕도 100%는 아니었는데 그냥 토론토를 짓밟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만한 것 같고 어쨌든 토론토도 요즘에 셉니다. 토론토 요즘에 잘하고요.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건 뉴욕인데 뉴욕 이걸 왜 갖고 왔냐? 뉴욕은 제가 백투백 경기 때 얘네들이 오바 게임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뉴욕의 백투백 경기 하나하나 들여다 보겠습니다. 네, 여기 시카고전 124대 124 백투백일 때 졌는데 점수는 많이 났어요. 워싱턴 130대 106 그냥 혼자 점수 많이 내가지고 개발랐습니다. 또 워싱턴 만나고 136대 132 이 경기는 연장을 갔지만 연장을 안 갔어도 오바였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들었었고 그리고 나서 시카고 126대 139 패배를 했습니다. 근데 점수는 무지하게 많이 났죠. 그리고 디트로이트 119대 124 점수가 243점이 났네요. 오바가 났었고 또 졌습니다. 그리고 브루클린 만났는데 이때가 가장 최근 백투백이거든요. 이때 브루클린은 되게 언더팀일 때야 그냥 애들 많이 내보내가지고 공격 안 되고 수비는 적당히 해주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뉴욕이 이때는 언더가 났어요. 그리고 하필이면 난 이런 것도 있어. 브루클린이랑 뉴욕은 이제 같은 뉴욕의 한 식구잖아. 근데 서로 간에 라이벌리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브루클린이 요즘에 개판인데 뉴욕 상대로는 조금 저는 좀 발톱을 내밀었다고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백투백일 때 이런 경기도 있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뉴욕 닉스는 최근에 어마어마시한 약투 시도라든지 그리고 평균적인 득점 자체가 너무 많다. 여기에 있는 143, 143, 122 세크, 멤비, 덴버한테 뉴욕이 이렇게 3경기 동안 점수된 게 뉴욕 프랜차이즈 역사상 3경기 기준으로 가장 많은 득점을 했던 구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레이커스한테 지고 오늘도 뭐 휴스턴한테 120점 넘게 내면서 여전히 뉴욕 닉스는 많은 점수를 뽑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거는 뉴욕이 백투백이라는 점이나 요즘의 모습으로는 오바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냥 거슬리는 거는 토론토가 언더팀이어서 헷갈려요. 그거 하나인데 저는 일단은 오바 쪽으로 보겠습니다. 뉴욕이 또 백투백이 딱 봤다시피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었거든요. 오늘도 사실 휴스턴한테 끌려가다가 그냥 막판에 막 브런슨 잘하고 이래가지고 역전을 했는데 글쎄요 뭐 아누노비가 돌아올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은 면모는 있어. 저는 관점상으로는 뉴욕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건 핸디는 조심하고 싶어요. 일단 저는 뉴욕 승사이드 그 정도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브루클린 대 휴스턴 경기 있습니다. 얘네들은 얼마 전에 붙었었죠. 그리고 그 경기가 진짜 이 좀 평균적인 관점을 벗어난 경기였었는데 무려 이제 브루클린이 휴스턴을 잡았습니다. 110대 98로 잡았어요. 심지어 휴스턴이 홈이었단 말이야. 이게 그리고 아마 브루클린이 백투백이었을 거예요. 휴스턴은 그냥 일반적인 경기고 그런 조건인데도 브루클린이 잡았거든요. 자 이날은 일단 뭐 제일런 그린이 나름대로 평소보다는 다르게 좀 잘했습니다. 요즘에 엄청 못하다가 이날은 잘했어요. 대신에 뭐 다른 애들이 조금 못 미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특히 아멘 탐슨이 졸라 못했습니다. 야투 16개 중에 4개. 아멘 탐슨은 얘는 최대한 슛을 안 해야 되는 애예요. 슛에 대한 이런 감이 없는 친구고 대신에 뭐 이런 리바운드라든지 어시스트도 7개를 뿌릴 만큼 스틸이나 블락 하나씩 기록을 하고 되게 다대다능한 친구지만은 사실 공격력은 아쉽단 말이야 아멘 탐슨이. 근데 이날은 아멘 탐슨이 많은 시도를 하면서 사실은 좋지가 못했던 날입니다. 반면에 브루클린은 뭐 여기에 보면 디안젤로 러셀이 25분 벤 시몬스가 23분을 뛰면서 48분 내내 어느 정도 게임 조립을 해줄 수 있는 애들이 뛰는 와중에 있어요. 그거는 좋은데 얘네들이 근데 조립이 일단 지금 잘 안 되기는 해. 그리고 공격 방식도 되게 이제 무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의 좀 가장 좋은 옵션 중에 하나가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통한 세컨 포인트 찬스다. 특히나 뭐 데이런 샤프라던 이런 애들이 잘해주고 있다고 했는데 왜냐면 휴스턴은 리그에서 리바운드가 지금 보시다시피 가장 많은 팀이거든요. 휴스턴 여기 제 화살표인데 보면은 리바운드가 리그 1등 그리고 브루클린이 전체 뒤에서 2번째예요. 그 브루클린의 오펜시브 리바운드라는 강점을 휴스턴이 억제를 할 수 있는 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날은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안 보였었어. 휴스턴도 오펜 리바 13개 뺏기고 세컨 포인트 찬스 많이 주고 데이런 샤프가 13점 넣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종종 휴스턴이 얼마 전에도 애틀랜타랑 되게 똥게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전에도 디트로이트랑 똥게임을 한 적이 있고요. 종종 휴스턴이 이런 불가사의한 개판 경기를 하는데 그런 경기의 일환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나는 지난번 경기는 사실 이건 좀 규격 외의 경기였다고 생각을 하고 정상적인 시각에서 그냥 바라보면 휴스턴이 저는 이길 것 같거든요. 또 한 번? 모르겠어. 자, 요즘에 일단 브루클린이 이런 구간들이 조금 있습니다. 브루클린이 최근 들어서는 애들도 많이 팔고 의도적인 탱킹 작업을 위한 뭐 결장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여기부터 한 여기까지 되게 많이 졌거든요. 13경기 동안 1승 12패였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샬럿 잡고 휴스턴 잡고 이러면서 2연승 중인데 요즘 상태의 브루클린이 3연승? 솔직히 저는 가당치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브루클린이 오늘 홈 경기잖아요. 자, 브루클린은 최근에 홈에서 11연패 중이에요. 그리고 11연패 중에 9경기 연속으로 지금 100점 미만을 꼽고 있거든요. 이상한 게 저번에 원정에서도 이기고 원정에서는 종종 이기는데 브루클린이 요상하게 홈에서는 이렇게 9경기 연속으로 100점 미만을 띄우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래도 그냥 휴스턴이 백투백인 거는 거슬리지만은 오늘도 오펜시브 리바운드 20개 잡고 득점도 118점을 했다. 휴스턴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 저는 이제 오늘도 뭐 그 벤블릿이랑 센군이 동시에 빠지면 공격 작업이 안 될 수 있다 이랬었는데 그거를 감안을 해도 많은 야투 시도를 때웠거든요. 그냥 나는 거슬리는 거는 일단은 지난번 경기 때 맞대결이 거슬리고 어쨌든 브루클린이 개언더팀 양상을 보인다는 것들 이렇게 최근에 뭐 5경기 동안 잘한 것도 있지만은 일단은 득점은 되게 못 뽑아. 공격 스탯은 되게 별론데 수비만큼은 괜찮게 지키는 게 보이죠. 상대팀이랑 어쨌든 간에 똥게임, 언더게임으로 이끌고 간다. 한편으로 근데 휴스턴은 그래도 오바 양상이 좀 보여. 가끔 가다가 이렇게 브루클린, 애틀랜타, 뭐 디트로이트 이런 애들 만나가지고 똥게임 하는 거 말고는 어지간하면 오바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뭐 언더 생각하고 있긴 한데 이건 브루클린 색깔을 살린 거고 글쎄요 208.5는 저는 아무리 브루클린이어서 낮다고는 생각이 돼요. 언더는 그냥 짤막하게 보고 저는 또 한 번 그냥 휴스턴을 보기는 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난번 경기는 주격 외의 경기고 휴스턴이 그런 경기를 자주 하는 팀은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휴스턴이 지금 서부 3등 팀인데 오클이나 멤피스 다음 가는 팀인데 또 한 번 브루클린한테 진다. 그거는 저는 좀 상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뭐 생군이 나올 수도 있고 저는 휴스턴 쪽으로 좋게 보도록 할게요. 다음 클리블랜드 대 보스턴 경기 동부 1, 2등 간의 대결이죠. 재밌을 만한 경기인데 사실 요즘에 보스턴은 좀 오락가락합니다. 직전 경기도 필라델피아한테 거의 지는 경기였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4쿼터 때 엄청난 3점으로 3쿼터부터 슬슬 달렸죠. 그 경기가 아마 25점 차 이상이 났었는데 이거를 뒤집었단 말이야. 오히려 8점 차로 이겼으니까 그냥 보스턴이 3점이 4쿼터 때 얼마나 터졌는지 그런 것들이 좀 실감 나는 경기고 클리블랜드는 댈러스 되게 쉬운 상대 만났어요. 댈러스가 그냥 주전급들이 싹 다 빠졌었고 그 돈치치가 이제 트레이드 돼가지고 팀 분위기도 개판이고 그런 와중에 그냥 홈에서 뭐 50점 차도 넘었었던 그런 경기를 했었어요. 동부 1, 2등의 맞대결인데 저는 여러 번 얘네들의 뭐 공격하는 것도 그렇고 되게 재밌을 거는 같다. 올 시즌에 맞대결이 2번 있었는데요. 처음 맞대결 때는 보스턴이 홈이었어. 근데 이게 사실은 보스턴이 3점이 터져가지고 좀 앞서 나갔거든요. 근데 클리블랜드가 추격하는 양상이었었고 결국엔 클러치까지 갔다. 이거는 저는 좀 악조건 속에서도 클리블랜드가 잘했다고 생각이 되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기는 이제 클리블랜드 홈에서 115 대 111 되게 타이트한 경기였었죠. 이때는 생각보다 언더게임 양상이었었는데 보면은 보스턴이 야투 시도가 95회예요. 스틸이라든지 오펜시브 리바운드로 클리블랜드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공격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95번을 시도를 했으니까. 근데 야투가 40%, 3점이 34.7%입니다. 내용이 안 좋고 자, 클리블랜드는 보스턴보다 야투 시도가 15회가 적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스턴보다 야투 내용이 더 좋았어. 3점 같은 것도 잘 들어가고 간만에 이제 미첼이 좋은 활약 해주고 뭐 이랬었는데 두 팀 간의 경기는 꽤나 좀 비비는 경기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것도 클리블랜드가 막판에 역전했던 경기여가지고 생각보다 보스턴이 클리블랜드 상대로는 초반에 조금 끌고 가는 부분이 있더라. 그런 거는 보이는데 모르겠어. 보스턴이 요즘에 못하는 건 맞거든요. 오히려 최근이 좀 패배도 많은 느낌이고 근데 클리블랜드도 얼마 전에 막 3연패 했었잖아요. 지금은 다시 4연승으로 살아나긴 했지만은 시즌 처음으로 3연패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둘 다 최근 이제 한 1, 2주 사이에 시즌 최저점을 맞이하는 셈이었었거든요. 이런 와중에 좀 회복을 하고 붙는 상태여가지고 그냥 재밌을 거는 같은데 저는 여전히 얘네 둘이 붙으면 그냥 오바 보고 있습니다. 둘이 붙었을 때 생각보다 오바 게임 많이 없었고 3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었던 그런 경기들이 있었는데 결국엔 야투감에 따라 달렸어요. 저는 뭐 선택하기엔 좋은 경기라고 생각은 안 되고 워낙에 이제 동부에서 티어가 높은 애들 간의 대결이니까 뭐 오바도 사실 내키지는 않고요. 그냥 나 클리블랜드가 이긴다고는 봐. 뭐 별다른 뭐 근거는 별로 없습니다. 요즘에 이제 또 보스턴에서는 샘 하우저. 자, 샘 하우저가 사실 올 시즌 초반에는 3점 같은 게 말을 안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프리차드가 오히려 벤치 에이스고 그랬었는데 샘 하우저가 이제 1월달 들어서는 새해 들어서는 야투율이 45%, 3점이 44%. 얘는 경기당 5.5개의 야투를 던지는데 그 중에 5개가 3점이에요. 그러니까 3점만 던지는 애야 거의. 근데 3점이 지금 44%로 꽂힌다. 좋은 활약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우저가 잘해주고 있고
그리고 페이튼 프리차드도 요즘에 사실 그 한창 좋았을 때보다 떨어지긴 했는데 여전히 그래도 대충 뭐 이 정도 볼게요. 그래도 여전히 뭐 3점 40%를 넘게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 자원도 3점 쏠쏠하고 요즘에 그냥 드루가 살짝 이상한 거, 테이텀 오락가락 하는 거 그런 거 말고는 보스턴도 나쁜 시점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은 그냥 둘 다 좀 어느 정도 풀라인업에서 맞붙는 거고 재밌을 거는 같은데 선택하기는 어렵다. 저는 그런 느낌이고 홈클블 이런 거들을 조금 더 우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5 정도면은 뭐 핸디가 그렇게 큰 거 같지도 않고 저는 일단 클블 쪽을 보고 싶기는 해요. 재밌을 거는 같은데 아무래도 얘네들이 타이트한 게임도 많이 있었고 언더오버도 사실 오바가 그렇게 편하지는 않다. 얘네들의 딱 그런 양상에 비해서는 선택하기가 막 마냥 편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경기 시카고 대 마이애미 분석 안 되는 경기죠. 저는 매번 시카고는 분석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맨날 드려요. 이제 라빈이 이제 이탈을 했는데 앞으로도 애들이 많이 빠질 겁니다. 얘네들은 그 이제 부젤리스 말고는 전부 다 트레이드 블랙에 올렸고 부세비치나 뭐 화이트까지도 트레이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막 이러면서도 얼마 전에 토론토 상대로 좋은 경기를 한다든지 요즘에 은근히 3점이 종종 터집니다. 그 3점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졌어요. 시카고가 최근에 막 53번, 52번 한창 이제 시카고가 조금 3점 슛 빈도가 떨어질 때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더 던지거든요. 그런데도 잘 들어가 나름대로. 라빈이 없어도 어느 정도 시카고는 3점이 터지는 날에는 까다롭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매번 시카고가 이게 얘네들이 그 속도가 되게 빠른 팀이잖아요. 그런데도 최근에 10경기 중에 언더가 7번이다. 시카고가 그렇게 마냥 오바를 보기 좋은 팀은 아니에요. 그러다가도 그냥 막 3점 터져가지고 오바 나고 막 그런 팀이어가지고 그냥 시카고 경기는 사실 안 가는 게 좋아. 그리고 지금 마이애미도 사실 분석이 어렵죠. 버틀러가 징계 때문에 빠지고 버틀러는 지금 트레이드를 준비를 하고 있고 아데보여나 켈레 웨어 이런 투빅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좀 팀을 바꾸고 있는 시점에 있다. 그래서 어려운데 요즘에 보니까 마이애미도 3점슛 시도 숫자가 좀 늘어났더라고요. 전체 한 5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3점슛 시도를 보여주고 있던데 근데 뭐 그 와중에 3점슛이 뭐 좋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5경기 동안 뭐 23등 정도로 뭐 보이는 건 없고 마이애미는 그냥 요즘에 좀 공격이 오락가락해요. 히로가 안 좋을 때도 있고 지난번에 이제 또 막 샌안토니오 같은 개 오바 팀이랑 붙어가지고 208점 게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선택하기 안 좋은 경기예요. 나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마이애미 쪽 보고 언더 쪽 보고 있는데 뭐 하나 선택할 만한 경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다음 포틀랜드 경기. 자 오늘 포틀랜드랑 인디애나가 둘 다 백투백이었었거든요. 인디애나는 유타한테 되게 똥게임 끝에 겨우겨우 승리하고 유타가 사실상 대중 경기 같고 포틀랜드는 오늘 실력으로 저는 또 피닉스를 이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에 피닉스랑 포틀이 붙었을 때 디안드레 에이튼 도미네이튼 이런 모습들이 정말 딱 두드러진 경기였었어요. 오늘도 진짜 포틀랜드가 사실 사이먼스가 되게 못했거든요. 근데 에이튼이 위기 때마다 오펜시브 리바운드 잡아주고 연장에서도 오펜 잡아가지고 자유투 얻어내고 이래가지고 포틀랜드가 계속해서 일정 점수차를 유지를 하면서 앞서 나갔었어요. 연장에서 이제 듀란트라는 해결사가 있음에도 포틀랜드가 훨씬 더 좋은 경기를 했었습니다. 아브디아가 돌격 대장에다 그랜트도 어느 정도는 해주고 에이튼이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포틀랜드가 얘네들도 구간상으로 굉장히 좋은 시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보여드리면은 자 여기 표시한 게 포틀랜드 최근 이런 좋은 구간들인데 올 시즌 그 어느 때보다도 포틀랜드 그 어느 때보다도 최근이 정말 좋습니다. 포틀랜드는 최근에 8승 1패로 좋고요. 9경기 동안. 그리고 인디애나 얘네들도 올 시즌 그 어느 때보다도 네, 이때 한번 뭐 좋은 적이 있었는데 이때보다도 더 좋죠. 지금은 최근이 인디애나도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16경기 13승 3패 둘 다 좋은 구간이야. 문제는 이제 이 경기가 또 백투백이잖아요. 나는 백투백 데이터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게 포틀랜드 먼저 말씀드릴게요. 포틀랜드는 작년부터 생각보다 백투백을 잘하는 팀입니다. 얘네들은 연령대가 어린 편도 있고 쭉 보면은 올 시즌 초반에 세크라멘토한테 졌습니다. 안 좋았었죠. 그리고 피닉스 만났고 또 졌어. 안 좋았었죠. 미네소타 만났고 또 졌어. 이때도 안 좋았네요. 백투백 3연패를 했었는데 미네소타 만나가지고 복수를 하고요. 언더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휴스턴 만나가지고 104대 98 휴스턴을 잡았었어요. 댈러스 만나고 졌네요. 이때는 근데 나름대로 잘 비빈 경기입니다. 이것도 거의 뭐 클러치까지 간 게임이고 그 이후에 시카고 만나갖고 백투백일 때 대승하고 샬럿 만나가지고 또 백투백일 때 이기고요. 이런 식으로 포틀랜드는 얘네들은 백투백을 꽤 잘하는 팀이에요. 반대로 인디애나는 어떠냐. 인디애나는 올 시즌 백투백 2승 4패거든요. 그렇게 좋지가 못해. 자, 시즌 초반에 올랜도 만나갖고 졌었습니다. 토론토 만나갖고 패배를 했습니다. 서로 화력전이었는데 패배를 했었죠. 뉴올 만나갖고 114대 110 이기긴 이겼는데 이때 당시에 뉴올리언스는 드존테 머레이도 없고 그냥 맥컬럼이나 트머산밖에 없을 때예요. 잉그램, 자이언
이런 애들 다 빠질 때고 이거는 이겼어야 되는 경기가 맞는데 되게 좀 어렵게 이겼습니다. 인디애나가 백투백일 때. 자, 브루클린과의 90대 99 정말 불가사의한 경기죠. 이때도 인디애나가 되게 못했어요. 제가 이 경기를 봤거든요. 오히려 브루클린의 이제 세컨 유닛이 잘해가지고 얘네들이 뭐 클러치까지 담당을 하고 그랬던 경기인데 어쨌든 인디애나는 나름대로 좀 오바팀의 느낌이 있었는데 그냥 90점밖에 못 내고 졌던 게임입니다. 백투백일 때 정말 못했어요. 골스 만나가지고 이겼는데 사실 이때는 골스가 좀 삐리하긴 했습니다. 이때는요. 그 다음에 보스턴 만나고 대패 105대 142 대패했습니다. 나는 내 관점에서는 사실 두 팀의 올 시즌 그냥 전체적인 모습 봤을 때는 레벨 차이도 확실히 있기는 해. 포틀보다는 당연히 인디애나가 더 좋은 팀이죠. 순위상으로도 지금 포틀은 서부 13위, 동부 4등이 인디애나인데 분명히 두 팀 간의 레벨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둘 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둘 다 올 시즌 중에 어느 때보다도 좋은 시점에 있다. 그런 시점인 것 같고 심지어 둘 다 백투백이라는 조건도 있는데 백투백인 경우에는 그래도 저는 포틀랜드가 괜찮겠다고 보거든요. 나는 직전 게임 때 포틀랜드는 본인들의 강점을 살려가지고 충분히 피닉스랑 어려운 팀 상대로 좋은 게임을 했다고 보는데 인디애나는 유타 상대로 그렇지 못했거든요. 이거는 포틀랜드가 아무래도 홈에서 좀 잘하는 팀이다. 인디애나는 원정에서 조금 못하는 팀이다. 이런 것들도 작용할 만한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포틀랜드가 홈에서는 사실 뭐 잘하는 것보다도 홈으로 오면은 뭐 득점이 8점 오르고 실점은 또 8점 또 많아져가지고 종합적으로 16점 가량 오바로 간다. 이런 얘기들을 맨날 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홈포틀이라고 해서 오바가 많이 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도 그냥 연장 가지고 오바가 난 거고 그냥 저는 이 경기는 언더오버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틀랜드 요즘에 수비 잘 돼가지고 언더게임 양상으로 많이 이기고요. 좋은 시점들이. 인디애나는 공격이 잘 돼가지고 이기는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언더오버는 빡세.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또 한번 포틀랜드를 좀 믿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경기를 보니까 그냥 잘하던데? 여러 번 저는 카마라, 아브디아, 그랜트 3명의 윙장을 쓰면서 얘네들이 굉장히 빡빡한 농구를 하면서 그 전에 막 사이머스, 샤프, 뭐 스코어야스 이렇게 쓰잘데기 없이 3명의 슬래셔들을 돌릴 때보다 훨씬 더 나아졌다. 에이튼도 요즘에 정말 잘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보니까 한번 또 포틀 프렌을 또 보고 싶네. 글쎄 뭐 한편으로는 포틀랜드가 오늘 연장 승부까지 하고 인디애나도 뭐 클러치 가는 게임이긴 했습니다만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거 포틀 프렌을 또 보고 싶어요. 저는요. 그만큼 포틀랜드가 경기를 볼 때마다 나름대로 잘하긴 해. 그냥 클러치 때 사이먼스만 좀 더 썼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4쿼터 때 막바이 때 그냥 사이먼스 계속 쓰다가 얘가 자유투가 좋으니까 쓰는 건데 스쿠드가 썼을 때가 좀 더 나은 것 같아. 뭐 그런 생각은 들고요. 저는 포틀 프렌에다가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리퍼스 대 레이커스 경기인데 원래 클리퍼스 레이커스 싸움이 클리퍼스가 많이 이겼었거든요. 그러다가 작년에 갑자기 한 8연패 하다가 레이커스가 2연승을 했었고 클리퍼스가 또 이겼어요. 지금 그리고 원래 둘이 같이 스테이플스 센터를 쓰다가 올 시즌부터 클리퍼스의 홈구장 인티트돔이 개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올 시즌 가장 최근 맞대결 클리퍼스 홈구장일 때 클리퍼스가 레이커스를 그냥 짓밟았거든요. 116대 102로 승리를 했는데 1월 20일입니다. 얼마 안 됐죠. 근데 이제 레이커스 같은 경우는 뭐 르브론도 그렇고 AD도 제가 이거를 왜 얘기하냐면은 앤서니 데이비스가 주바치한테 조금 약합니다. 이날도 오펜시브 리바운드 8개에다가 21득점 19리바 그냥 괴물 같은 경기를 했거든요. 근데 바로 그 전 경기에서도 맞대결상으로 이비차 주바치가 이 아래쪽이 최근 경기인데 득점 리바예요. 바로 직전 경기 21득점 19리바 22득점 19리바 이런 식으로 작년이랑 올해 둘 다 좋은 활약을 했던 거거든요. AD를 그냥 압도를 해서 주킬 오닐 모드였거든요. 나는 그리고 지금 레이커스는 마침 앤서니 데이비스가 나갔고 당장에 지금 돈치치나 이런 애들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데리고 온 애들을 돈치치랑 클레버 전부 못 쓰고 이런 상황이어서 레이커스가 조금 주바치를 또 감당 못할 것 같아. 나는 어떻게 보면 레이커스가 트레이드로 대박을 터뜨린 건 맞아요. 돈치치를 데리고 왔으니까. 근데 당장에는 이게 돈치치가 못 뛰는 상황이고 올 시즌만큼은 이 전력 보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레이커스가 수비가 굉장히 약한 팀이 될 것 같거든요. 저는요. 벤더빌트나 DFS가 있지만은 이게 어쨌든 간에 센터가 가장 중요한데 수비는 센터가 잭슨 에이즈가 뭐 높이는 있어도 힘도 그렇고 주바치를 당연히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요즘에 클리퍼스가 오락가락하는 건 맞다. 하든도 개인적으로 안 좋아 보이고 카와이도 토론토전에 엄청 못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간에 올해는 다시 이제 노먼 파웰이 돌아옵니다. 클리퍼스에서 득점 1위잖아요. 나는 여러 요건상으로는 클리퍼스가 앞서 있는 경기 같아. 다만 최근 분위기가 조금 거슬리긴 한다. 어떻게 보면은 올 시즌의 클리퍼스는요 얘네들이 이제 원정 4연전을 했었고 레이커스도 원정 5연전을 하는 중이에요. 지금 6연전이고 근데 클리퍼스는 올 시즌에 홈에서는 17승 8패 원정 11승 13패로 홈이나 원정 갭이 좀 있는 편입니다. 거의 한 10점 정도의 마진 차이가 나거든요. 나는 그래서 홈 클리퍼스가 라이벌 상대로 원래 레이커스한테 상당히 서름이 있으니까 같은 구장을 쓰면서도 비인기 팀이잖아요. 그런 서름도 있고 홈에서 특히 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봐요. 지금 전력도 밀리지가 않고 나는 그냥 그런 면에서 지금 클리퍼스를 좋게 보는 건데 자 이게 앤서니 데이비스거든요.
있거든요. 이게 원래 앤서니 데이비스가 있고 없고 AD가 있을 때보다 없을 때가 득점이 오른다. 근데 수비적으로는 살짝 마이너스가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레이커스가 그 AD가 없을 때 워싱턴 상대로 134대 96 이런 경기를 최근에 해가지고 이게 많이 좀 비벼진 겁니다. 원래는 AD가 없을 때 마이너스 치가 그래도 한 5점 넘었었거든요. 근데 워싱턴전이 너무 이게 거의 40점 차 나는 경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이게 좋아진 건데, 저는 당장에 레이커스의 AD가 없는 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드러날 거다. 심지어 내일 클리퍼스한테도 인사이드들이 유린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냥 이런 거를 봐가지고 저는 클리퍼스를 보고 싶어요. 근데 그거를 감안을 해도 7.5는 좀 커 보이기는 해. 일단은 기본적으로 클리퍼스 사실 요즘에 좀 좋지 않은 구간이야. 레이커스는 AD가 빠지고 이게 꽤나 사격이거든요, 분명히. 그 사이에서 고민을 해보면은 다른 부분에서는 뭐 슛감에서 차이라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인사이드 차이는 극복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보여요. 저는 또 한 번 주바치가 좋은 활약 해줄 것 같다. 그냥 이런 것들 밀어보면서 클리퍼스 사이드에다가 그냥 언더보고 있는데, 이것도 선택하기는 쉽지 않은 경기입니다. 아까 제가 클리퍼스는 홈에서 성적이 좋다 이랬지만은 레이커스는 또 원정에서는 홈에서 16승 6패, 원정 12승 13패로 또 원정이 안 좋은 애들이에요. 요즘에는 원정에서 4승 1패하고 이랬지만은 평소에는 이제 원정에서는 실점도 늘어나고 득점도 줄어드는, 반대로 이제 레이커스는 원정에서 10점가량 떨어지는 팀이거든요. 그냥 그런 거 계산했을 때는 클리퍼스를 내다보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해. 아탈란타 대 볼로냐 경기입니다. 자, 지금 때마침 요즘에 좀 폼이 올라온 애들끼리 대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둘 다 리그, 챔스, 코파 세 가지 대회를 여태까지 병행을 했어가지고 체력 소모가 심하죠. 볼로냐가 이제 탈락을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체력 소모가 심한 그 연장선에 있는 와중에 있어요. 주당 2경기씩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주말 경기에서 아탈란타는 홈에서 토리노랑 비겼었는데 뭐 레테기가 계속해서 좋은 활약 중이었다가 PK를 실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길 기회를 날렸고요. 제가 이때 밀린코비치 사비치 골키퍼, 얘가 올 시즌 그 첫 경기 때 아탈란타 상대로 페널티킥을 또 막아가지고 팀의 이제 승리를 지켜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오늘은 질만한 거를 비겨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린코비치 사비치 골키퍼의 캐리가 또 나왔는데, 보통 아탈란타는 운이 조금 없었었고, 그리고 볼로냐는 코모한테 공중전을 압도하면서 쉬운 경기를 했습니다. 골대샷도 2번 있었고요. 사실 이거는 뭐 코모가 전반에 퇴장 나왔는데 퇴장이 없었어도 무난히 이겼을 것 같아. 어쨌든 둘 다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은 편이었는데, 이제 뭐 아탈란타는 리그에서 지금 3등 챔스권이고요. 그리고 볼로냐는 아직 뭐 7등이긴 하지만은 지금 승점 상황으로 유벤투스랑 3점밖에 차이가 안 나가지고 마침 4위 정도도 바라볼만 합니다, 볼로냐도. 그리고 얘네들이 맞대결상으로도 지금 최근에 4경기 동안 볼로냐가 3승 1무예요. 근데 그 전에 보면 제가 매번 아탈란타는 2016년부터 이제 가스페리니 감독이 부임을 한 이후부터 쭉 보면은 아탈란타가 볼로냐를 많이 이겼습니다. 쭉 보면 아탈란타가 많이 이겼죠. 여태까지는 볼로냐가 아탈란타에서 굉장히 약했었는데 초반에 그냥 5년 동안 9승 1패였었으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3승 1무 정도로 보면은 그냥 최근에 볼로냐가 몇 시즌 동안 많이 성장한 팀이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탈란타는 부상이 되게 많은데, 이게 딱 스카마카가 복귀를 하고 이런 경기에 나와서 골맛을 봐야 돼. 근데 돌아오자마자 얘가 근육 부상으로 2달 결장이라고 하거든요. 사실상 거의 뭐 시즌 아웃급이에요. 또 한 번 뭐 이미 얘네들은 수비수인 코스누나 스칼비니가 시즌 아웃인데, 여기다가 아마 오늘 경기 때 콜라시냐치, 골키퍼 카르네세키 이런 애들까지 빠져가지고 주전이나 로테이션급에서 한 5명이 빠져요. 아탈란타가 지금 최근 갑작스럽게 결장이 좀 불어났고, 아탈란타는 저는 지금부터가 좀 본격적인 위기로 갈 거는 같아요. 근데 이거 아탈란타는 작년에 이제 코파에서는 결승까지 갔었고요. 볼로냐는 8강에서 이제 머물렀었습니다. 피오렌티나한테 졌는데, 결국 이거는 얼마나 오늘 이제 좀 멤버에 따라서 주전들을 얼마나 투입을 할 것이냐 여기에 달린 것 같은데, 뭐 볼로냐가 요즘에 상승세이고 챔스도 탈락을 했으니까 이제는 뭐 리그나 코파 정도는 병행해도 큰 무리는 없긴 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제 볼로냐가 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글쎄 적당히 저는 양팀 다 좀 멤버가 괜찮게 나온다면은 나는 볼로냐 쪽에 프렌이나 뭐 오바도 누를 만한 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확인한 이런 예상 라인업 같은 게 있어요. 사실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카르네세키 골키퍼는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 지금 부상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팔레스트라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뭐 유스급 자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아탈란타가 베룬이랑 에데르손 얘네들이 주전 미드필더인데 거의 결장이 없게 뛰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아탈란타 이 정도면 라인업을 좀 많이 신경 쓴 거다라고 보는데, 반대로 볼로냐는 이 라인업이면 일단은 뭐 골키퍼부터 그렇고, 그리고 뭐 수비진에도 뭐 이 정도면 좀 섞은 느낌이고, 미란다 쓴 거라든지 모로 쓴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글쎄 이거로 봤을 때는 아탈란타는 가능한 많이 내보내는 거고 볼로냐는 덜 내보내는 셈이거든요. 근데 뭐 이대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저는 이 경기는 좀 멤버에 따라 달린 것 같아. 그래서 분석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뭐 적당히 나온다면은 접전 예상하고 볼로냐 쪽에 프란이라든지 뭐 오바 이런 것도 볼만은 한 것 같거든요. 나는 아탈란타가 일단은 딱 봤을 때 결장이 지금 좀 많다,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되네요.
자, 그리고 이제 꼬마 대 헤타페 경기 있는데요. 자, 이제 꼬마는 챔스를 치렀다는 점이 있기는 해도 대승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주중 경기도 무난히 승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승은 끊겼지만은 구단의 최다 연승이 끊겼었는데 여전히 꼬마는 뭐 에너지나 조직력이 최고 수준인 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코파 델레이에서는 꼬마도 로테 가능성이 있긴 한데 이거는 무엇보다도 헤타페한테 꼬마가 엄청 셌다는 거. 그게 두드러집니다. 상대 전적 보여드리면은 자, 일단 한눈에 그냥 얼추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팀들이 이긴 경기고 중간에 뭐 이렇게 무승부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꼬마가 그냥 헤타페를 맨날 패봤었어요. 쭉 보시면 이렇게 계속해서 꼬마가 이긴 게 많이 보이죠. 그래서 2011년 이때 헤타페가 홈에서 한번 이긴 적이 있는데 시메오네 감독 부임 이후에 헤타페한테 26경기 동안 21승 5무로 한 번도 안 졌어요. 거기다 오늘은 또 홈이야. 홈에서는 12승 2무인데 근데 하필이면 이게 12승 2무 중에 2무 승부가 전부 다 이제 최근 2023년에 나온 거여가지고 최근에도 조금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경기에서 나는 거슬리는 거는 또 하나 더 이제 헤타페가 올 시즌 이제 리그 22경기에서 17득점 17실점 극강의 그냥 독보적인 언더팀이라는 거 이거 하나뿐이거든요. 그래서 리그 내 어느 팀도 헤타페를 막 쉽게 뚫을 수가 없어. 얼마 전에는 그 이제 바르셀로나가 헤타페한테 고전하기도 하고 올 시즌에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1대0으로 겨우 이겼었거든요 리그에서. 나는 이거 코파에서는 둘 다 로테를 돌릴만은 한데 최근 이런 분위기라든지 헤타페와 상대 전적으로는 저는 무승부보다는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거는 뭐 배당이 좀 별로여가지고 어거지로 햄무 가는 느낌인데 일단 무승부보다는 그냥 꼬마의 승을 베이스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꼬마의 뭐 햄무든 마헨이는 여기서 골라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햄무가 조금 더 땡기는 것 같긴 합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거는 고배당으로 그냥 갈 것 같아가지고 고배당 갈 거면은 그냥 햄무로 보도록 할게요.